안녕하세요. 오르바웃 카시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지샥의 G-스틸입니다. 그 중에 GST-B100이라는 모델인데요. G-스틸 시리즈 중 인기가 많은 모델 중 하나입니다. 이 모델은 기본이 되는 모델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밴드로 된 모델도 있는데 메탈 소재인 만큼 무게가 80g 정도 더 나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카본 소재의 베젤과 무반사 코팅된 사파이어 글래스를 채용한 사실상 G-스틸의 최상위 모델들도 있습니다. 의아한 점은 카본 베젤을 적용한 모델이 스테인리스 스틸 베젤을 적용한 모델보다 미세하지만 3g 정도 무게가 더 나간다는 점입니다. 저는 더 가벼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네요. 이 모델에 비해서 더 좋은 소재들을 사용했지만 가격 차이가 2배 가까이 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모델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계의 매력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과 장단점이 있는지, 사용법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계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케이스의 크기는 53.8mm, 러그 투 러그 58.1mm, 두께 14.1mm, 무게 101g으로 되어 있고요. G-스틸이라는 이름답게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를 곳곳에 사용해서 무게가 약간 나가네요. 케이스의 소재는 레진, 베젤의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고요. 밴드는 레진 소재로 되어 있고, 글라스는 미네랄 글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넷 충격선과 200m 방수 기능이 있고, 이 크라운을 돌려서 잠그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터보솔라, LED 라이트, 네오 브라이트, 모바일 링크, 듀얼 타임, 스탑워치, 카운트다운 타이머, 알람, 그리고 배터리 잔량 표시기, 파워 세이브 기능, 오토 캘린더, 날짜와 요일 표시기, 이렇게 있습니다. 시계의 외관을 먼저 보면 앞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모습이 메탈 시계처럼 보입니다. 밴드의 연결 부위까지 메탈 소재를 사용해서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상 케이스는 레진 소재고 겉에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물을 장착한 거죠.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를 많이 사용했지만 충격 방지를 위해 따로 충격 흡수 구조물을 장착한 모습이 보입니다. 베젤 위쪽은 G샥, 아래쪽은 샥 레지스트 각인이 되어 있고요. 각 버튼을 설명하는 문구, 모드, 커넥트, 파인드, 라이트,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각인 색상은 검정색이고 다른 모델들과는 좀 다르게 모드 버튼이 왼쪽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케이스와 베젤을 잡아주는 일자 모양의 나사 6개가 있죠. 강인한 포인트를 주었고요. 시계 왼쪽을 보시면 케이스와 밴드를 잡아주는 육각 모양의 나사 2개, 케이스와 베젤을 잡아주는 나사 3개, 그리고 버튼 2개가 있습니다. 이 위쪽 버튼은 메탈 소재고 아래쪽 버튼은 붉은색 테두리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 안쪽은 블루투스 아이콘이 각인되어 있는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오른쪽 역시 케이스와 밴드를 잡아주는 육각 모양의 나사 2개, 그리고 케이스와 베젤을 잡아주는 나사 2개, 버튼 2개, 가운데 크라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크라운은 테두리에 6군데 홈이 나 있어가지고 돌리기 수월하도록 되어 있지만 크기가 좀 작아가지고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돌리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밴드를 보시면 가운데에 작은 돌기가 나 있는 이런 형상으로 되어 있고요. 밴드 키퍼는 레진 소재로 되어 있고 G샥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꽉 막힌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버클은 큰 특징은 없고 뒤쪽에 카시오 차이나 각인이 되어 있네요. 밴드 뒤쪽도 큰 특징은 없습니다.
아래쪽 밴드를 보시면은 역시 형상은 같은 구성이고 홈은 일자로 하나로 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밴드 끝에는 이렇게 밴드를 체결했을 때 잘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 있고요. 밴드는 완전히 고정된 형태는 아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자로 펴져도 이런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케이스 백이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잘 되죠. 케이스 백을 보시면은 위쪽에 카시오, 모듈 넘버, 모델명, 스테인리스 스틸백, 재팬 무브먼트, 케이스 인 차이나 20기압 방수 되어 있고요. 위쪽에 터프솔라 그리고 블루투스 아이콘 모양이 보입니다. 케이스 백은 4개의 나사로 체결되어 있고 각인의 상태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다이얼을 보시면 바깥쪽에 각 시각을 나타내는 곳에 흰색 인덱스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눈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역시 시각을 나타내는 곳에 이게 메탈 소재인지 메탈 소재처럼 보이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은색으로 된 인덱스가 있고 따로 아라비아 숫자는 없지만 3시, 6시, 9시, 12시 방향에는 각 2개씩 위치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그 외에도 오전, 오후를 표시하는 문구 AP 있고요. 그리고 알람, 온오프 문구,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 대기 상태와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문구도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핸드는 시침, 분침, 초침 3개가 있고 분침은 10초에 한 번씩 이동을 합니다. 시침과 분침 가운데는 야광 도료가 발라져 있고 바깥쪽은 테두리 쪽은 G 스틸답게 메탈 소재로 보이도록 시침과 분침을 꾸몄습니다. 12시 방향에는 요일과 각 모드를 나타내는 다이얼이 있고 가리키는 방향은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시 방향에는 터프솔라, 지샥, 카시오,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6시 방향에는 듀얼 타임의 시침과 분침이 있고 그 위쪽에는 듀얼 타임의 24시간 표시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날짜 표시창도 있고요. 9시 방향에는 제트 엔진의 두꺼운 블레이드 모양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다기능 회전 디스크가 있습니다. 제트 엔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트 엔진보다는 환풍기에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블레이드가 회전하면 그 뒤쪽에 빨간색이 드러나면서 이 색상 변화로 배터리 잔량 수준과 알람, 켜짐, 꺼짐 설정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시간 표시 모드 및 스탑워치 모드, 타이머 모드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회전하고요. 이 블레이드는 평면이 아니고 날의 방향에 따라 약간 높낮이가 있어요. 입체적으로 되어 있고 이 12시 방향에 요일 다이얼은 이 날짜 창과 연동되어 있고요. 이 듀얼 타임 다이얼은 듀얼 타임 24시간 작은 다이얼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각 버튼을 설명드리자면 왼쪽 위는 각 모드를 변경하는 버튼,
그리고 왼쪽 아래는 핸드폰과 연결하는 커넥터 버튼이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핸드폰 찾기 기능을 하는 파인드 버튼, 그리고 오른쪽 위는 라이트 버튼입니다. 먼저 라이트를 설명드릴게요. 라이트는 한번 누르면 3초간 이 알파벳 R이라고 써있는 위치에서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밝습니다. 불을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이트가 굉장히 밝고 시침과 분침에 야광 도료가 발라져 있어가지고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초침에 야광 도료가 안 발라져 있는 게 약간은 아쉽네요.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LED 라이트의 밝기가 확실히 차이 나죠. 모드마스터나 걸프마스터와 비교를 해봐도 라이트의 밝기가 확실히 차이 납니다. 불을 다시 켜도록 할게요. 오토 라이트 기능은 따로 없고요. 모드 설명드리기 전에 설정하는 것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시계는 핸드폰 어플로 설정 말고 직접 시계로 설정할 때에는 굉장히 작동법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핸드폰 어플로 설정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거는 일단 이 시계로 설정하는 거 보여드리고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하기 앞서 바늘 조정하는 것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이 조정은 크라운을 돌려서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시간 조정이 자동으로 되지만 어떤 강한 자성이나 충격으로 인해서 바늘이나 이런 날짜 표시기가 조금 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크라운을 돌려서 풀은 다음에 바깥쪽으로 한번 당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파인드 버튼을 약 5초간 누르고 있으면 되는데요. 이러면 시침이 지금, 초침이죠. 초침이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았는데 이 크라운을 돌려서 1초씩 이동합니다. 12시에 맞추시면 되고요. 다음은 모드 버튼을 눌러서 시침과 분침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침과 분침을 12시 방향으로 맞추시면 되고요. 다음은 모드 버튼을 눌러서 이 회전 디스크를 조정하시는 건데요. 지금 모든 바늘이 2시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회전 디스크는 지금 이렇게 붉은색 부분이 안 보이게 이 상태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드 버튼을 눌러서 지금 작은 시침, 작은 분침, 그리고 이 24시간 다이얼과 연동되어 있는 걸 조정하시는 건데요. 역시 크라운을 돌려서 지금 24시간 작은 다이얼과 연동돼서 같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고 12시 정각에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12시 정각에 맞추시면 되고요. 다음은 모드 다이얼을 조정하는 겁니다. 역시 돌려서 6시 S 알파벳 S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맞추시면 되고요. 다음은 날짜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날짜 창은 모드 다이얼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리 찾아가는데 조금 오래 걸려요. 날짜 창은 1일로 맞추시면 됩니다. 바늘이 틀어졌을 경우에 이렇게 모든 바늘을 이동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 모든 바늘을 원위치 시켰으면은 다음은 다시 초침이죠. 용도를 다시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바늘이 현재 위치를 다시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자성이나 충격으로 인해서 바늘이 엇나갔을 경우에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고요. 먼저 듀얼 타임 설정하는 방법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크라운은 돌려서 뺀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한번 당깁니다. 그러면은 크라운을 위아래로 돌려서 듀얼 타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한 칸에 15분씩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고, 역시 여러 번 빠르게 돌리면은 한 3번 정도 빠르게 돌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스크롤이 되고, 반대쪽으로 한번 돌리면은 멈춥니다. 이렇게 듀얼 타임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빼면은 시간 조정 화면입니다. 지금 초침이 P 문구로 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오전 오후를 나타내는 걸고, 역시 바늘을 돌려서 크라운을 돌려서 시간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12시가 넘어가면은 오전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한 칸에 1분씩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 현재 시간을 조정하시면은 현재 시간에 맞게 듀얼 타임도 같이 조정이 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월, 일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한 번에 크라운 한 번에 1일씩 조정이 됩니다. 지금 모드 다이얼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1일 조정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정방향으로는 그나마 빠르게 도는데 역방향으로는 느리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은 크라운을 돌려서 설정하시면 되고, 이 라이트 버튼을 눌러서 월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초침이 가리키는 방향이 월이죠. 5월, 6월, 7, 8, 9, 10, 11, 12월, 1월, 2월 이렇게 월을 라이트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모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연도 설정입니다. 지금 현재 2019년에 10자리 수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로 가 있죠. 2010 한번 돌리면은 2020이죠. 2030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9년이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1에 맞추시면 되고, 다음 모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끝자리입니다. 2019년이기 때문에 9로 가 있죠. 한번 돌리면 0으로 갑니다. 2012년, 13, 14, 16, 17, 18, 19 이렇게 2019년으로 맞추시면 되고요.
요일은 연도, 월, 일 설정에 따라서 요일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다 하셨으면은 크라운을 누르시면 되고요. 현재 시간 모드에서 오른쪽 위에 라이트 버튼을 약 3초간 누르시면은 오토라이트 설정은 아니고요. 홈 도시 타임과 월드 타임의 듀얼 타임의 도시 시간이 서로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홈 도시의 시간과 듀얼 타임의 시간이 전환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시간 모드에서 이 회전 칼날은 이 듀얼 타임의 분과 동기화가 됩니다. 지금 약 44분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회전 칼날도 약 그쯤을 가리키고 있죠. 시간 모드에서 오른쪽 아래 파인드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붉은색이 많이 보일수록 완충 상태에 가깝고요. 지금은 약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각 모드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모드를 한번 누르시면은 모드 다이얼이 돌아가서 스탑워치를 가리키고 있죠. 시침과 분침은 현재 홈 도시의 시간을 나타내고요. 초침은 스탑워치의 측정 경과 시간을 나타냅니다. 스타트는 오른쪽 위에 버튼으로 스타트를 하시면 되고요. 초침은 스탑워치의 초, 그리고 이 시간이 잘 안 보이는데 설정을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은 스탑워치입니다. 역시 시침과 분침은 현재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초침은 스탑워치의 초, 스타트를 해볼게요. 초침은 스탑워치의 초를 나타내고 있고 아래쪽 듀얼 타임에 작은 시침은 스탑워치의 시, 작은 분침은 스탑워치의 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4시간 침은 역시 이 작은 듀얼 창과 연동되기 때문에 스탑워치의 24시간 침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전 칼날은 스탑워치의 분과 동기화가 됩니다. 지금 1분이 경과해서 바늘이 회전 칼날이 약간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역시 지금 작은 창에 분침이 한 칸 이동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탑워치 1분하고 20초를 경과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 위에 라이트 버튼으로 스탑 하시면 되고 아래 버튼으로 리셋 하시면 되고요. 다음 모드는 타이머입니다. 타이머는 24시간 타이머 작동을 할 수 있고요. 역시 시침과 분침은 현재 시각을 가리키고 있고 초침은 타이머의 초, 그리고 작은 분침은 타이머의 분, 작은 시침은 타이머의 시, 그리고 역시 24시간 침은 타이머 24시간 침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회전 칼날도 타이머의 분과 동기화가 됩니다. 설정은 지금 타이머 모드에서 크라운을 한 칸 빼시고 나서 한 칸에 1분씩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래에 그 작은 분침이 움직이고 있죠. (1분으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1분으로 설정을 하시고 역시 오른쪽 위 버튼으로 스타트 하시면은 초침이 거꾸로 이동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타이머의 작동음이 울리네요. 버튼을 눌러서 작동음을 끄고요. 다음 모드는 알람입니다. 알람 역시 시침과 분침은 현재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 작은 시침과 작은 분침은 알람 설정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24시간 침 역시 알람의 24시간 표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정은 역시 크라운을 한번 빼신 후에 한 칸에 1분씩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설정을 다 하셨으면은 크라운을 누르시면 되고, 알람의 온오프 설정은 오른쪽 아래 파인드 버튼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초침이 ON으로 가리키고 있고, 이 회전 디스크 역시 붉은색이 다 보이도록 활짝 열려 있죠. 오른쪽 아래 버튼으로 끄면은 닫힙니다. 이렇게 초침과 회전 디스크는 알람의 온오프 표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계로 설정하실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설정들을 핸드폰 어플로 쉽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핸드폰 어플을 통해 설정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드폰 어플을 이용하실 때는 블루투스 기능을 켜신 후에 어플은 G샥 커넥티드 어플을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록 먼저 해야겠죠. 왼쪽 위에 시계 아이콘을 누르신 후에 아래 새 시계 연결 누르시고 모델을 고르시면 되는데 G-Stil은 하나밖에 없네요. GST-B100 이 모델을 선택하신 후에 시계에서 왼쪽 아래 커넥트 버튼을 약 2초 정도 누르시면은 페어링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에 성공하면 시계의 시간이 자동으로 조정이 되죠. 어플의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 현재 시계 모델을 선택한 후에 이런 각종 설정들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버튼 작동음을 켜고 끄는 설정, 그리고 이 앱에 연결하는 시간 설정, 이 시간을 짧게 하면은 앱을 작동하고 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저는 10분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시간 조정이죠. 자동 시간 조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설정을 하시는 건데, 자동 조정 설정하시면은 미리 설정된 일정에 따라 하루에 4번 시간 조정을 하는데요. 일상생활 하는 동안에 어떤 시계를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하루에 4번이면은 오전 12시 반, 오전 6시 반, 오후 12시 반, 오후 6시 반 이렇게 4번 자동으로 시간 설정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 조정 작업이 완료되면은 자동으로 연결이 끊어지고요. 바늘의 오차 보정이죠. 아까 보정한 거를 이렇게 어플로 쉽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에 썸머타임 설정도 할 수가 있고요. 왼쪽 위에 현재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회전 디스크가 붉은색이 반만 보이도록 그렇게 돌아가는데 역시 배터리 잔량이 한 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네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여러가지 탭들이 있는데요.
가이드 탭을 보시면은 여러 설명들을 볼 수가 있어요. 월드타임 설정일 때, 월드타임 모드일 때 각 바늘이 표시하는 게 어떤 표시인지, 타이머, 스탑워치, 알람 다 각 모드별로 설정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월드타임 탭을 누르시면은 지금 홈타임 서울로 되어 있고요. 시간 나와 있죠. 월드타임을 원하시는 시간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런던으로 설정해 볼까요? 그러면 시계에 작은 듀얼 타임 다이얼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홈타임은 서울, 월드타임은 런던으로 설정을 하신 후에 서로 시간대를 전환하실 경우에는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 후에 시계에 설정 보내기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시계에서 홈타임과 월드타임의 시간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탭을 보시면은 유틸리티 탭인데요. 알람 설정과 알람 온오프 설정과 시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머 역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계로 조작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플로 하니까 엄청 쉽죠. 이렇게 시계 어플을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시계 작동법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고 등록하는 법을 알려드렸으니 삭제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 어플 홈 화면에서 그 핸드폰 찾기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계에서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은 블루투스 연결은 해제가 됩니다. 핸드폰 찾기 기능 하기 전에 지금 연결이 해제됐잖아요. 커넥트 버튼을 한 번만 짧게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시간이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홈타임과 듀얼타임을 전환했는데 지금 다시 홈타임이 서울로 맞춰주고 있죠. 이렇게 조정을 한 후에 연결은 자동으로 끊어지고요. 다음은 핸드폰 찾기 기능입니다. 파인드 버튼을 약 2초,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은 핸드폰 찾기 기능으로 엄청 시끄럽네요. 이렇게 핸드폰이 대신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요. 서류 속에 묻혀 있다거나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때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핸드폰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등록하는 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삭제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어플을 켰을 때 그 오른쪽 위에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모델을 선택합니다. GST-B100 선택하신 후에 페어링 등록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핸드폰에서 시계 내역을 삭제하시고 시계 설정도 초기화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간 모드에서 크라운을 두 번 뺍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초침이 P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오후를 가리키고 있는데 왼쪽 아래 커넥터 버튼을 약 5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은 초침이 12시 방향을 가리켰죠. 그러면은 초기화가 된 거고 다시 크라운을 밀어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설정한 타이머나 알람 전부 초기화가 됐습니다. 알람은 12시로 되어 있고요. 타이머는 10분으로 맞춰져 있네요. 이렇게 모든 설정이 공장에서 출고할 당시 초기 설정으로 돌아갔고요.
이렇게 모든 설명은 다 해드렸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시계의 장점은 아날로그의 디자인에 블루투스 연결을 통한 최신 기술이 더해져서 세련된 느낌을 주고 다른 모델과는 차별화된 이런 멋스러운 회전 블레이드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단점은 이 크라운의 크기가 좀 너무 작고요. 크라운을 뺐을 때 방수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다른 모델들 같이 이런 모델들은 크라운을 빼면은 경고 표시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붉은색이 보이는데 이 모델은 아무 표시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모든 기능을 핸드폰 어플로 설정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크라운을 돌려서 설정하는 일은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큰 단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샥을 좋아하지만 디지털 시계를 싫어하는 분이나 정장을 입고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착용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착용감도 좋고 멋스러운 디자인에 캐주얼이나 정장 차림에도 잘 어울리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샥의 GST-B100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